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12월 6일 미야코 해협을 지나던 랴오닝 항모에서 발전한 중국군의 JN-15 전투기가 두 차례에 걸쳐 일본 항공자에 대해 F-15를 화기 통제 레이더로 조사한 이래 양국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랴오닝 항모는 100차례 함재기 이착륙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은 미야코 해협 상공에서 예정된 훈련을 하고 있었다면서 자유대 측이 방해를 하려 해 화기 통제 레이더로 조사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적반하장의 주장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야코 해협은 그 폭이 매우 넓습니다. 중국 측은 공해를 항의했을 뿐이며 그 수역은 누구의 영해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카이치는 타이완 유사, 일본 유사 발언 이후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트럼프는 일본 편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단독으로 중국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빨간 선이 랴오닝 항모의 항적입니다.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 섬 사이를 통과해 북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지금 큐슈에 가까워졌습니다. 일본은 경항모 카가호로 맞서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7일 새벽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유감을 표시했고 일본도 이에 대해 냉정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도 주일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방부 대변인 짱 샤오강은 랴오닝 함은 국제법에 부합하게 훈련 중이었다면서 일본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자유대 F-15가 멋대로 훈련구역에 난입해 재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거의 100척의 군함을 출동시켜 제1도련을 압도했다는 것은 사실 기습적이었습니다. 이번 행동은 매체 선전이 없었습니다. 중국군은 공중 3검객이라 불리는 꽁지 11 무인 공격기에다가 JN-16, JN-20, 052D급 이지스함도 동원했다. 중국군이 제1도련 외해로 아주 강력한 진용을 이뤘는데 중국 관영 매체가 침묵을 지키는 바람에 다들 로이터 보도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100척이나 되는 군함을 동원했다는 사실도 미심쩍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로이터의 해당 보도는 12월 4일 오후 3시 5분에 나왔는데 타이완의 자유시보가 먼저 보도한 뒤 로이터가 단독으로 뉴스 릴리스를 했다고 타이완 중화전략학회의 짱징이 밝혔습니다. 로이터와 자유시보가 꿍꿍이가 있다는 건데 자유시보의 번역본이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매체는 4명의 절대 밝혀지지 않을 익명의 소식 중 인용해 보도했다고 합니다. 짱징은 그러면서 친민진당 매체인 자유시보가 뭔가 의도를 갖고 뉴스를 만들어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100척의 군함이 바다로 나오는데 어떻게 사격 통보도 없고 안전 통보도 없을 수 있느냐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자유시보와 로이터가 안보 공황을 일으킬 목적으로 뉴스를 조작해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종합해 추론해보면 중국군이 어느 정도 규모로 동계 훈련을 하는 것은 맞는데 군함 100척이라는 숫자는 위기 고조를 위해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시사평론가 차이정 유엔 박사도 중국의 군함 수는 400여 척에 달한다면서 100척이라는 숫자는 타이완 국가안전국이 만들어낸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100척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 구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도 그 지난해도 해마다 등장하는 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 호들갑 떨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제1도련을 따라 100척의 해군함에다 해경선까지 가세했습니다. 황해에서 동해, 남해로 전개됐는데 심지어 서태평양에서는 90척의 군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중국은 오스미 해협과 마게시마에 손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는 05급 대형 구축함으로 틀어막으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함께 합세해 일본의 북방, 베링 해협부터 홋카이도를 압박해 일본이 남쪽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막습니다. 북쪽에서 자위대를 억제하면 중국은 랴오닝이나 산동함 항공모함으로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나아가 미군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푸제남 항공모함은 남해로 향하게 됩니다. 북과 남을 이렇게 막은 다음 타이완에 대해서는 075 상륙 강습함을 서쪽에, 076 상륙 강습함은 동쪽에 전개합니다. 무인 공격기를 탑재할 수 있는 상륙 강습함으로 요나군이에 대항하면서 타이완을 갈랐습니다. 그러면 상륙 강습함의 무인기를 추격시켜 요나군이의 대공미사를 파괴합니다. 중국군이 신속하게 타이완을 점령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는 더 이상 손을 쓸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중국군의 작전 개념입니다. 미국은 국가안보 전략에서 타이완의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지키자, 타이완을 그저 지킨다고만 했을 뿐 아무런 구체적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알아서 독박을 쓰라는 게 트럼프의 방침입니다. 지금 중일 간에는 오키나와를 두고 한판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키나와가 아니라 원래 이름이 류큐라면서 종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보기관은 최근 쿄쿠류카이라는 오키나와의 갱조직 간부가 타이완 중련당의 두목과 통촉당 당수 짱안러와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쿄쿠류카이의 한 간부는 홍먼의 일본 내 야쿠자 조직인 카쇼잔의 지도자이기도 한데, 이 때문에 일본 정보기관은 쿄쿠류카이가 중국에 흡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타이완 중련방에 침투해 마약 거래를 통해 쿄쿠류카이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오키나와에서 일본을 상대로 한 인지전을 벌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홍먼은 명나라 때부터 있어왔던 중국의 오랜 비밀 결사입니다. 반청복명을 기치로 조직돼 명태조 홍무제 홍자를 따서 홍먼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의 유명 시사평론가 라이 웨체는 일본이 류큐 독립운동에 먹칠을 하려는 뻔한 시도라고 평가합니다. 일본이 늘 하는 수법이라면서 대단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